하지 말아야 될 질문으로 따지면 제발 이제 첫 만남에서 그놈의 경제관념을 첫 만남에서 얘기는 아직 안 하셨으면 좋겠다. 돈 얼마 모으셨어요? 그걸 해요? 사람 가끔 있어요. 정말 대체 왜? 자, 그럼 이제 좀 이번에 실전 질문 좀 드려보면 선자리인 거잖아요, 결국에. 그쵸? 선자리와 소개팅 미팅의 차이는 뭐예요? 저 사실 소개팅 미팅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선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20대는 뭐 미팅이고 30대는 소개팅이고 40대는 선 아닐까요? 뭐 이게 딱히 있겠어요. 그런 것보다 좋으면 만나다가 결혼할 수도 있다라고 애초에 가정을 하고 받으면 저는 선인 것 같고요. 결혼 생각까지 하고 만나는 건 선이지 않나. 그리고 가볍게 받는 게 소개팅이고, 그리고 뭐 단체로 이렇게 여러 명과 만나면 미팅이죠. 그럼 당연히 이제 선자리가 사실 나머지 두 개의 자리보다 훨씬 무겁고 진중한 건 확실하잖아요. 가볍진 않죠. 그렇죠. 그럼 의상룩은 뭐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의상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누가 봐도 뭐야 하는 의상들을 가끔 입으시는 분들이 이제 뭐 슬리퍼 신고 후드티 입고 이런 것만 아니면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가끔 너무 격식 차려서 막 정말 타이 꽝 졸라매고 뭐 정말 조끼까지 입고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상대방은 너무 캐주얼하게 나와버리면 이게 부담스럽지. 좀 많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이대에 맞게 어울리는 의상을 입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소개팅이나 미팅 나가도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첫 대화 주제랑 그다음에 대화를 이끌어가는 건데 선자리는 대화가 진짜 더 훨씬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좀 이거 물꼬를 트고 하나요? 대화 시작하는 건 다 똑같은 거라서 그런가요? 네, 뭐 가장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게 뭐 날씨와 장소 이야기고요. 오신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뭐 아니면 차 많이 막혔는데 괜찮으셨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날씨 지금 오늘 또 이제 봄이잖아요. 좋아졌잖아요. 엊그제까지 추웠는데 날씨 참 좋네요라고 시작해도 되고 이게 정말 시작은 어떤 자리든 똑같은 것 같아요. 작가님 저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죠 저한테? 오신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소개팅 미팅 같은 거 해보고 주변 사례들 보면 첫 질문이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앉았을 때 이미 서로에 대한 한 3초, 10초 만에 특히 남자는 여자가 시간이 더 짧게 하는 5초 만에 이미 결정을 내리고 여성분들도 좀 이따 결정을 내려서 그렇죠. 이게 상대방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후순위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이제 한 70%는 차지하는 것 같고요. 첫 인상. 첫 대화가 아니고 첫 인상. 근데 거기서 플러스를 주려면 성격적으로 정말 대화가 너무 재밌게 되면 확 이걸 뒤집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고 밋밋한 대화로 끝날 거라면 첫 인상이 그냥 완전히 좌우하는 게 돼버리는 건데 가끔 이제 인상이 무뚝뚝한 분들이 또 있어요. 차가운 인상이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제 시작부터 예쁘건 잘생기건 좀 무섭다. 자, 그럼 절대 좀 금지해야 할 질문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매너는 선자리에 뭐가 있어요? 제발 지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각. 진짜 이거 중요한데 한 5분 지각도 안 되는 건가요? 안 하면 좋죠. 안 된다는 건 없어요. 1시간 늦어도 상대방 기다려주면 괜찮은데 꼭 제가 지금 차가 막혀서 서울에 차 안 막힌 데가 어디 있어. 안 막힌 시간이 어디 있어. 새벽 3시에 소개팅 하지 않고서요. 차라리 내가 30분 전에 도착한다라고 생각하고 오셔야 겨우 정시에 도착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그 부분 때문에 진짜 상대방 기분 안 좋아진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아무리 프로필 좋아서 만나기로 해도 처음에 딱 그렇게 하면 둘 다 늦으면 괜찮은데 꼭 한 사람이 일찍 오면 한 사람이 늦잖아요. 절대 안 하시면 좋고 그럴수록 여성이 일찍 와 있으면 남성분이 하고 이제 약간의 플러스가 되죠. 오히려 반전으로 그렇게 되고 여성분이 대부분 좀 늦으신 편인데 거기서 남성분이 한참 늦어버린다 이러면 여성은 이제 일찍 나와서 기다리는 경우에 이거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일찍 가서 주말에 좋은 장소 같은 경우에는 꽉 차서 자리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미리 가서 자리까지 잡아 놓으면 너무 좋은 이게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는 완전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완전 마이너스라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하지 말아야 될 질문으로 따지면 제발 이제 첫 만남에서 그놈의 경제관념을 첫 만남에서 얘기는 아직 안 하셨으면 좋겠다. 경제관념 어떤 거요? 뭐 돈 얼마 모으셨어요? 그걸 해요? 사람 가끔 있어요. 정말 대체 왜? 그리고 부동산 투자 요새 얼마나 하고 계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투자 얘기, 뭐 코인 얘기, 뭐 이런 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첫날 좀 얘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2번 볼지 안 볼지 그걸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런 말 하는 순간 2번 보고 싶지 않아진다. 근데 경제적인 질문은 그러면 남자가 많이 해요, 여자가 많이 해요?
하는 사람이 많이 해요. 그냥 둘 다 많이 해요. 하는 사람, 가끔 제가 남자분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막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더 많이 하던데요.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할 말 없어서 꺼내는 건 알겠는데 할 말이 없어도 제발 뭐 연봉 얼마 되세요? 이런 거 진짜 묻는 사람 있어? 했는데 진짜 있더라. 차 뭐 타고 왔는지 이런 거 물어보지 마라. 자, 그럼 선자리 결국에는 호감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호감, 이게 다른 말로 매력일 수도 있고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호감을 살까요? 자, 전날 관리 좀 잘 하시고요. 전날. 우리가 말했잖아요. 네. 만나면 3초 만에 결정이 되신다면서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날 일찍 일어나야 일찍 준비를 해요. 그래서 막 대충대충 준비하지 말고 좀 준비 어떤 옷 입고 갈지 뭐 또 뭐 날씨에 따라서 그런 것도 준비를 좀 미리 해 두시고 그리고 소개팅 늦지 마시고 나갔을 때는 어차피 내 외모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막 너무 내 외모에 그때부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만나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보냐는 거지 내가 예쁘게 보이고 싶다고 해서 예뻐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멋있게 보이고 싶다고 해서 멋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만나서는 진짜 긍정적인 태도와 리액션, 미소, 인사 마무리 인사 안 하고 가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마무리 인사요? 어떤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죠? 아예 뭐 일어나시죠 하고 숭 그냥 진짜? 가버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의 있게 행동하시면 그 결과는 서로 마음이 좋게 가면 만남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제발 잘 될 수 있는 만남도 끝내지 마라.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태도로 대화 잘 하시면 어차피 예쁘고 못생기고는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직접적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남녀 마음 사로잡는 법, 뭐 흔히 이제 친구들끼리 어떻게 하면 꼬시냐, 뭐 꼬시는 방법, 뭘까요? 제 영상에 꼬시는 방법 영상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꼬시려고 하면 못 꼬셔요. 어떤 의미죠?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인 그쵸. 건가요? 바로 아, 그거예요. 진짜요? 네. 꼬시려고 어떻게 작정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거 자체의 마음부터가 일단 꼬시는 거에 못 가는 단계가 된다. 그래서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되게 긍정적으로 즐겁게 해주고 싶다가 되어야 되는데 꼬시려고 하면 자꾸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집중을 하게 돼요. 어떻게 내가 하면 쟤를 꼬실 수 있을까? 자꾸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해서 뭘 하게 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진심으로 잘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남성을 꼬실 때는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꼬신다는 표현이 맞다면 또 보고 싶게 하는 건 재밌게 해줘야 돼요. 남자가 웃겨줘라는 여자를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반대. 여자가 남자를 재밌게 해주면 된다고요? 외모가 어차피 그거는 내가 꼬실 수 있고 말고는 기준이 이미 끝났잖아요. 이 꼬시는 방법 안에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나의 외모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니까 애매한 상황이라면 내가 애초에 다가갈 수 없고 그 사람의 이상형과 나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거기는 꼬시는 기준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도 나쁘지 않다의 기준이 들어갔다면 여성이 또 보고 싶어야 남성이 이제 또 애프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즐겁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즐겁게 해준다는 기준이 남자를 즐겁게 해주는 건 웃기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자기보다 웃긴 여자 안 좋아해요. 근데 남성이 말에 잘 웃어줘야죠. 그게 남자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리액션과 계속 긍정적으로 나의 자신, 남자의 자신감을 계속 돋아줄 수 있으면 뿌듯하거든요. 집에 가면서. 뿌듯하잖아요. 아, 오늘 괜찮은 여성을 계속 내가 즐겁게 해주고 왔다는 거에 대한 만족. 남자분들에게 계속 나를 만나서 또 만나고 싶다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분이 좋아지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자의 리액션이 좋게 반응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남자의 자존감이 막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줬어, 뭔가. 소개팅을 할 때도 전 남자분들한테는 그 말 안 하는데 여성분들한테는 제발 갔을 때 마음에 들던 안 들던 특히 마음에 들면 더 예쁘게 보이려는 마음은 이미 본인이 거기서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소개팅 즐거웠다 생각하고 가게 만들어줘라. 그래야 애프터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니 그거는 정말 남자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오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 입장에서는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 입장은 딴 게 더 옆이 되나요? 여성이 말할 때만 남자가 너무 막 리액션만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남자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정말 다정하고 질문도 좀 많이 해주면 좋고요. 다정하게 여성한테. 리드하는 그쵸. 약간 유재석 같은 느낌의. 그럼 유재석밖에 없지만. 자, 이제 출간시 책에서 몇 가지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남자들이 그럼 가장 원하는 아까 전에 이제 어리고 이쁜 여자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어리고 이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남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최대한? 거기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요. 거울을 봐라라고 합니다.
외모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뜻인 건가요? 아니, 외모가 안 돼도 되는데요. 외모가 되면 좋으니까. 외모는 관리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들을 말씀드린들 결정적으로 뭐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프로필은 능력과 자기 직업, 학력, 뭐 자산, 외모 이것들이라고 하면 키는 클 수 없어요, 더 이상. 키는 클 수 없고요. 학교 바꿀 수 없어요, 지금 와서. 다시 가면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연봉 갑자기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외모는 올릴 수 있어요. 단기간에. 단기간 어느 정도. 근데 그걸 안 하고 나머지 것들을 탓하면서 나는 안 돼, 글렀어. 여자들은 이런 남자만 좋아해. 라고 하는데 다정한 성격과 그래도 반듯한 외모는 관리로 가능하다. 혹시 그리고 책에서도 남자친구가 있는 30대 여자들의 대착각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대처 방법. 이건 뭐 어떤 거예요? 그거 실화로 제 친구랑 한 2시간 동안 제가 통화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영상을 찍었거든요. 아침에 쭉쭉쭉쭉 적고 영상을 바로 찍었는데 능력이 어마어마한 아니면 외모가 엄청 뛰어난데 나보다 조금 프로필상으로 누가 봐도 내가 아깝다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나쁘지 않은 남자, 나랑 비슷한 남자 혹은 내가 봤을 때 조금 더 그 남자의 프로필이 더 좋다. 뭐 이런 경우에 근데 결혼을 걔랑 하면 이런 점들은 조금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나는 아직 결혼 생각은 없는데 근데 걔랑 결혼할 수 있을지 결혼하자고 했어? 네, 물어봤어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걔 결혼하자고 너한테 안 했잖아. 왜 고민해? 결혼하자고 아직 말도 안 했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괜히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면 조금 뭐가 안 좋을 것 같고 뭐는 안 좋을 것 같고 나는 결혼이 조금 아직은 하고 싶진 않고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결혼하자고 하면 그때 걱정해도 되는데 그 걱정을 하더라. 왜 그 걱정을 하는 거죠? 그 걱정 하고 싶으니까. 사실 결혼하고 싶으니까. 솔직히 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진실을 파헤치는 기분이군요. 그래서 하자고 아직 안 했는데 왜 걱정하지? 근데 결혼하자고 당장 안 할 것 같은데 그 영상을 제가 2020년에 찍었거든요. 지금 2023년이에요. 아직 그 남자친구랑 만나고 결혼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너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사실 이거예요. 이거는 후드를 패려고 만든 영상도 아니고 왜 그 걱정을 하고 있어? 즐겁게 연애만 하면 되지. 하자고 하면 그때 고민해보면 되지. 이게 메인이었어요. 그러면 좀 괜찮은 남자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여성분들의 특징이 있나요? 꼭 나쁜 남자들 만나는 케이스 분들도 계시잖아요. 있죠. 나쁜 남자들만 만나는 여성분들은 하나같이 안 헤어지니까 만나는 거예요, 계속. 보통은 헤어지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사실 무조건 그 나쁜 남자라는 기준의 그 나쁜 남자들이 잘못된 거죠. 그건 맞죠. 근데 그런 점들 발견하면 바로 헤어지면 되는데 가끔 멀쩡한 남자도 가끔 나쁘게 만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장 큰 특징은 남자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남자 바람 피우게 하는 여자들의 특징을 제가 말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말한 게 남자 무시하는 여자. 매사에 그냥 다 무시하면 남자는 대우받고 싶어 하잖아요. 아까도 소개팅에서도 막 이렇게 자존감 올려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우받고 싶은 그런 본능인데 무시를 한다는 건 어디 가서 대우를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었고 허영심 있고 늘 외로워하고 집착하고 이런 거 똑같이 앞에서 만나면 안 되는 여자 말했던 것처럼 그런 분들이 만나는 남자가 벗어나고 싶게 만드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저는 좀 단순한 것 같은 게 이제 여자를 행복하게 위해서는 뭐 사랑도 주고 해야 되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면 남자는 그냥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고 자기가 최고야 이러면 남자는 그냥 끝이야.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시작하기 전에는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사람마다. 근데 딱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게 최고예요. 자기가 최고야. 자기 최고. 남자는 되게 단순한 동물 같다라는. 자, 그럼 무조건 생각나는 여자의 공통점도 있다면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보고 계속 예쁘게 웃어준 여자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여기서 좀 핵심 포인트는 웃어준 여자가 아니라 예쁘게라는 것 같은데. 앞에 그냥 예쁘게가 이게 사실 이쁜 여자가 웃어줘야 해. 그 뜻 아닌가요? 이거 자세히 파헤치면. 예쁜 여자가 웃지 않아도 웃는 게 예쁜 여자들이 있어요. 있죠. 네, 예뻐도 안 웃는 게 안 예쁜 여자들도 있고. 뭐 있긴 한데 어쨌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쁜 분이 웃는 자꾸 것도. 생각나는 여자는 가만히 있다가 발벌레해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여자에게 즐거움을 줬다라고 계속 생각할 수 그 있게 리액션. 해주는 그런 여자. 결국 예쁜 걸로 가버려.
지금 오늘 한 이제 벌써 1시간 반 정도 인터뷰했는데 결혼 시장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냉정한 곳인지 이 세상에서 나이와 외모와 그다음에 뭐 경제력과 학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깨닫게 되네요. 결혼하면 후회, 안 하면 후회 뭐 이런 여러 가지 말 하는데 결혼 꼭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참고로 제 개인적으로는 결혼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해도 후회할 수 있고 해도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안 하면 선택지가 계속 안 하는 건데 하면 내가 돌아오면 되잖아. 맞아. 선택지가 어쨌든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 안 하나 그건 정말 선택인데 과연 정말 안 한다는 건가 맞니? 를 질문하고 싶고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 하고 그쵸. 싶으신 거예요? 했다가 정말 작가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다시 만약 이게 생활이 나와 맞지 않다라고 하면 끝을 내면 되는 거고 한 번도 하지 않고 결혼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안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뭐 하나 안 하나 그건 본인 선택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봐요. 하지만 해보고 안 좋으면 돌아오면 되지 않나? 이 생각? 네. 여기 결혼정보에서 대표님은 굉장히 독서를 많이 날리시네. 사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하는 거지. 뭘 자, 하는 거야. 그럼 결혼 생활 잘하는 법, 그다음에 결혼 생활에 진짜 필요한 역량은 뭘까요? 많은 커플도 어쨌든 결혼시켜 보셨으니까 그 이후에도 뭐 연락할 일이든 뭐 우연찮게라도 마주칠 일이 있을 테니까요. 내려놓음, 내려놓음. 뭘 내려놔야 되죠? 기대. 그거만 내려놓으면 모든 게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기대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요. 너무 많은 기대를 다들 하고 있어서 싸움도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것도 생각도 들고 막 다 내려놓고 알아서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걸 막 바라지 말고 내가 해주면 되잖아요. 기대를 하지 말고 배려를 많이 해주면 결혼 생활에서 주변 친구들 중에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은 큰 욕심 없이 다들 만족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만족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에서 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약간 이제 배려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약간 자신을 어느 정도는 희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뭔가를 조금 더 하겠다라는 마음, 그게 남자들 여자 똑같이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공감하세요?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희생이라고 하면 결국 그걸 약간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중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희생이 아니라 그냥 조금 더 단어를 바꿔서 배려가. 왜냐면 그게 사실 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닐까 이 결혼 생활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제 좋으라고 내가 이걸 해줬다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무조건 불만이 생기고 바라는 게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저도 오늘부터 단어를 배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혼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뭐 돌아올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결혼일 텐데 결혼 전 반드시 생각해야 될 문제 하나 정도 있다면 뭘까요? 무조건 이제 결혼 전에는 외모 이런 거 아니고 가치관, 종교, 그리고 경제관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갈등 해결 방식, 그리고 뭐 자녀관 이런 것도 맞아야겠죠. 그래야 결혼까지 이어져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헤어지지는 않으니까 갈등 해결 방식이라는 게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맞아요. 갈등은 무조건 일어나거든요. 맞아. 갈등이 안 일어나는 거를 바라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본인한테도 스스로 열받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이제 상대방과 해결을 해 갈 것인가. 한 명은 대화로 해야 되는데 한 명은 대화하기 싫어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일단 잘 맞춰보고 결혼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다 괜찮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종교 때문에 이게 안 맞아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종교가 다르면 안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걸 상대방을 어디까지 배려해 줄 것인가.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데 상대는 절대로 안 간다. 이건 사실 무조건 맞지 않는 거고, 자녀관도 꼭 맞춰서 해야죠. 나중에 생각해 볼 게는 없어요. 결국 그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이제 결혼까지 가야 그 부분 때문에 불행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갈등 방식이 되게 와닿는 게 제가 이제 결혼, 뭐 연애 이런 콘텐츠에 관심이 많아서 옛날에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혼하신 분들의 사례를 이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전문가들이 분석한 건 조금 다른 거예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 차이로 인해서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대화인 건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면 맞아요. 이혼 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결국 대화 안 하는 커플이 그렇죠. 헤어지는 것도 권태기라는 게 오고 이별을 하잖아요. 갑자기 오늘 너무 좋아하는데 내일 헤어져. 이건 아니니까. 그런 거 없죠. 다 복선이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둘의 대화가 사라지게 되는 그 시점이 오고 나서 이제 결국 이별까지 가게 되는 게 아닌가. 이별. 지금 부부는 왜 이혼한다고 생각하세요? 이혼 사유 한 탑3 정도 꼽는다면
탑3 첫 번째 의사소통 부족. 소통 부족, 대화. 소통 부족. 두 번째는 태도죠. 상대방에 대한 무례한 태도. 네. 전에는 상대방으로 대해줬다면 네.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가족이 나랑 동일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예의도 지키지 않고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불성실한 태도 그런 거 없고 세 번째는 외도. 외도. 뭔가 성적인 문제네요. 그렇죠. 불륜. 왜 외도를 할까요? 대화가 안 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나를 무시하고 재미가 없고 이러니까. 제가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분이 콘텐츠 몇 번 찍었었는데 네네네. 그분이 했던 이제 이혼 사유 탑5 안에서 많은 분들이 성격 차이를 얘기하는데 그 성격 차이 다른 말로 성적 차이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성격이 안 맞게 되면 무언가 이제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네. 결혼을 결심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그 부분이 안 맞다는. 근데 이제 뭐 딴 것들이 좋아서 이제 뭐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게 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안 맞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결혼한 이후에는 뭐 사실 연애 때처럼 그렇게 막 스킨십 많이 하고 하진 않으니까 거기서 뭐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쨌든 상대방한테 매력이 느껴지지 않으니 성격도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거고 성적으로도 매력을 못 느끼는 거고 그렇죠.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결국 그래서 외모 관리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남자 여자 똑같이 그거는. 똑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경제력은요? 경제력 때문에 이혼하는 케이스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과거 대비해서 한국의 시대에서도 한국에서도 돈이 훨씬 중요해진 세상이 되긴 했잖아요. 특히 2020년에 동학개미 운동 막 일어나고 하면서 재테크도 되게 중요해지고 했는데 돈이 결혼 시장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나 경제력 같은 게 많이 올라오긴 했나요? 뭐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네. 좋은데 막상 이혼에 대한 얘기라고 가자면 돈이 정말 많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가 그 돈이 사라지면 사실 그 부분은 어쨌든 내가 원래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원래 없었는데 계속 없다고 이혼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그럴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그렇게 살면서 살아보니까 안 되겠다는 막상 많이 없을 것 같고 막 큰 기대를 가지고 막 다 해줄 것처럼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까 개털이더라 뭐 이러면 그거는 이제 이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근 3년 만에 오랜만에 지금 개털이라는 단어 지금 들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쓰시는 단어인가 봐요. 저도 오랜만에 말하고.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다고요? 확실합니까? 네.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 그럼 조건을 어쨌든 대부분 일반적인 소개팅 미팅보다는 확실히 조건을 맞춘 거는 확실하잖아요. 맞춰서 만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케이스는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경우에 이혼을 했다고 보세요? 근데 그게요 이혼하고 나서 저희한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이혼했는데요 하면서 이제 결혼정보회사 통해서 결혼해서 이혼하더라도 같은 결혼정보회사를 재등록하지는 않을. 근데 들은 사례는 있으니까. 상대방이 거짓말. 거짓말. 딱 한 커플을 봤거든요. 어떤 거짓말이 거짓말 했길래? 그냥 매사에 계속 거짓말을 해서요. 도저히 이게 생활이 안 된다. 실제로 들었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정말 일상생활의 거짓말. 처음에 뭐 예를 들면 결정사에 제출한 서류에도 막 위조가 있는 아니요, 거. 그건 아니었고. 그건 아니었고. 정말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는 거짓말. 그럼 결혼은 좀 행복해진 사람이랑 좀 불행해진 사람은 뭘로 나뉘는 것 같으세요? 이건 사실 주변에서도 이제 사실 결혼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만족.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떤 결혼 생활도 만족이 안 되는 것 같고 결국은 비교하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SNS 안 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완전 진짜 딱 하나를 표현하자면 특히 인스타그램이겠죠. 네. 그거에 막 정말 화려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인스타를 활발하게 활동하는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행복한데 인스타도 하고 막 자랑도 하고 그런 친구들 말고는 결국 비교하면서 불행해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SNS 끊으시면 돼요. SNS 때문에 보면서 짜증나는 마음이 생기시면 친구 중에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은 막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사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꼭 그게 막 되게 잘 살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SNS 끊으라는 의미는 이제 좀 비교를 안 해야지. 비교를 하는 순간 만족을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리고 걔랑 비교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참 이 현대 시대에 살면서 비교를 안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 쉽지 않은 걸 해야죠. 자, 오늘 이제 결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결혼은 우리 인간 사람에게 대표님이 보셨을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가족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그쵸. 들어요. 그래서 뭐 홀홀 단신, 혼자 태어나 혼자 가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평생 살면서 짧다면 짧은데 우리 지금 정말 까딱하다가는 다 100세까지 사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30대, 40대라고 해도 지금 산 것보다 더 많이, 더 많이 살아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넷플릭스 보고 뭐 유튜브만 볼 게 아니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좋고 드라마도 같이 보면 더 재밌고 맞아요. 이렇게 나의 즐거움을 같이 공유하고 슬픔도 같이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게 결혼이 되었으면 좋겠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건을 안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정말 것들보다 적당히 더 보고. 중요한 것들이 있다. 네. 자, 요즘에는 2030 세대는 뭐 연애, 결혼 이런 것도 이제 포기하는 분들도 뭐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 연애와 결혼 관련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할 수 있다. 네. 결혼하고 싶다면서 언제까지 운명 타령할 거예요. 네, 모두의 지인으로 보내주세요. 본심을 얘기하시는 모두의 지인에 연락하면 이제 좋은 사람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아. 좋은 사람은 많은데 본인도 좋은 사람이 되어서 오셔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인지가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진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대표님과 촬영하면서 제가 생각보다 까맣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제가 노랗게 떠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옆에 분이 너무 하얘니까 제가 너무 뭔가 까만 것처럼 보여지네요. 혹시 그 피부색도 이 결혼정보회사에서 뭔가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가요? 어차피 다 이래나 저래나 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혹시 않아요. 까만 남자는 결혼 시장에서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게 까만 있나요? 남자를 좋아하는 여성을 만나면 되죠. 알겠습니다. 아무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현명한 대답을 하시는 모두의 지인. 오늘 만남의 손님은 성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